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남편과 시동생을 죄수로 만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큰 며느리라면은 형제를 사이좋게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두 형제를 죄수로 만들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농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장가를 갔고 아우는 총각이었습니다. 형제의 부친은 3대 독자였다가 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러나 그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형제는 우애가 참 깊었습니다. 오늘 두 형제는 산에서 땔감나무를 했는데 서로 자기가 지게에 지고 가겠다고 하는군요. 아우야, 그 지게 이리 줘라. 내가 지고 갈게. 형님, 아닙니다. 제가 지고 갈게요. 허허, 내가 지고 간다니까. 아이, 제가 진다니까요. 네 고집은 못 걷겠구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지고 가다가 중간부터는 네가 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냐?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오늘도 형제는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었습니다. 형제가 집으로 오자 형의 아내가 반겨주었습니다. 아우, 당신도 참. 당신이 지고 오셔야지. 도련님에게 지고 오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형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저녁 차릴게요. 두 형제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 아우는 식사 후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아우에게 부역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먼 북방에서 성을 쌓는 일에 아우가 그만 부역을 가게 되었지 뭡니까. 부역을 가면은 다칠 수도 있고 죽는 일도 있으니 형 부부는 크게 걱정이 되었지요. 형님, 형수님, 그럼 가겠습니다. 아우야, 몸 조심해라. 도련님, 먹을 거 꼭 잘 챙겨 드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몸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그렇게 아우는 멀고 먼 북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우가 떠난 후에 친척 어르신이 형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의 3대조 할아버지께서 큰 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문서가 발견되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예? 그렇게 해서 형은 갑자기 큰 토지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부자가 되고 편하게 살게 되자 아우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졌습니다.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고 몇 달 후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아우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형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아유, 형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나에게도 재산의 반쯤은 주겠지? 흐흐. 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두 분께 인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저에게 나눠줄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아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눠주다니. 예? 아니, 조상님 땅을 받았으니까 저에게도 나눠줘야죠. 야, 내가 제사도 다 지내고 집안에 대소사는 다 하는데 당연히 장남인 내가 다 가져야지. 예?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저도 자식이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라.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에이, 형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두 형제가 재산으로 싸우는 것을 본 형수는 멀리서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유, 저희를 어쩌지?
아우는 자기 집에 와서 다시는 형을 안 부리라 다짐했습니다. 쟤그 자기만 아들이야? 나도 자식이라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에이, 다신 그 집에 발붙이나 봐라. 이제 형제 관계는 끝이야. 에이씨. 아우는 아우대로 형에게 서운해서 제삿날이고 뭐고 일체 발길을 끊고 말았고 두 형제는 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우도 어려운 살림이긴 했지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형수는 아우 부부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서 형 몰래 쌀과 먹거리를 갖다 주곤 했지요. 아휴, 동생, 이거 쌀 한 말 갖고 왔네. 아유, 형님, 고마워요. 형수님, 고맙긴 하지만요.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는 형님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형수는 두 형제를 어떻게 화해시킬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관직으로 있던 직장나리가 형의 집으로 왔습니다. 형은 그때 출타 중이라서 형수가 맞이했지요. 아유, 직장나리,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서 고을의 토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의 땅이 나라 땅과 겹쳐져 있는 게 확인되어서 왔습니다. 예? 나라 땅이요? 그러면 저희가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세금만 내면 된다고 사또께서 그러셨습니다. 바깥 어른께 그렇게 전하세요. 그래요. 직장에게 그 말을 들은 형수는 형제를 화해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나리, 잠깐만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형수는 직장에게 두 형제가 나쁜 사이가 된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나빠졌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화해시킬 좋은 묘안을 생각했어요. 형수는 그러면서 직장에게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큰 벌을 내릴 거라고 하세요. 그렇게 겁을 준 다음에 화해시키라는 거지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알겠소. 내 아주머니 작전대로 하리다. 아유, 직장나리 고맙습니다. 형제를 화해시키는 일도 꼴 백성을 보살피는 공무원이 할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직장나리는 형수의 작전대로 실행하기로 했지요. 다음 날 직장나리가 형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 직장나리, 저희 집에 웬일이십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사또께서 새로 부임을 왔지 않은가? 그랬죠. 사또께서 우리 고을에 있는 토지 대장을 전부 검토하다가 나라 땅에서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몇 개 발견했다네. 헌데 자네 땅도 그 중에 있는 것 같아. 예? 저희 땅이요?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었으니 그건 조정을 능멸한 큰 죄가 되네. 사또께서 더 조사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자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로 포도청으로 압송한다더구만. 예? 이틀 후에 사또께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게. 형은 포도청으로 끌려갈 경우 죽은 목숨이니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물론 작전을 의뢰한 아내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어이구,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죽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지? 이틀 후에 직장이 형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참 이상한 일이 생겼네. 어제 자네 아우가 관아로 자수하러 왔었네. 예? 아우가 자수를 했다니요?
아우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구만. 사또, 그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은 것은 소인이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소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형님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하러 왔습니다요. 소인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형님의 죄는 면하여 주십시오, 사또. 그렇게 말했다네. 예? 옆에 있던 아내도 은근히 아우의 착한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어머나, 서방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서방님이 그렇게 고마운 분인 줄도 모르고. 아우가 그렇게 정하자 사또께서는 자수를 한 정상을 잠작하고 형님을 살리려는 그 착한 마음에 감동했다네. 그래서 아우에게 그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게 하되 일정 부분 세금만 낸다면 모든 것을 면해준다고 하셨네. 그리고 자네 죄도 없던 일로 하였지. 그래요? 여보, 서방님이 아니었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형은 자기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아우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우야. 형은 아우에게 인색했던 것에 대해서 끝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절반을 아우의 소유로 하는 문서에 인장을 찍어 직장에게 주었습니다. 직장날이 이 문서를 아우에게 전해주십시오. 에이, 이게 뭔가? 제가 아버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아우에게 주지 않고 인색했습니다. 헌데 아우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니 미안해서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토지의 절반의 명의를 아우에게 준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 당연하죠. 그래서 직장은 문서를 들고 동생 집으로 갔지요. 직장은 아우 부부의 집으로 가서 토지를 줬습니다. 물론 담장 밖에서 형수도 몰래 그 광경을 봤지요. 나으리 이게 뭐죠? 자네 형이 갖고 있는 토지의 절반을 자네 명의로 한 문서네. 형이 자네에게 주라고 해서 갖고 왔네. 에? 시아주버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니 인색했던 형님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형이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인심을 쓰는 것 같아. 에? 형님이 죽게 되다니요? 그래서 직장은 형에게 있던 모든 혐의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라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은 아주 중벌이기 때문에 형은 분명히 포도청으로 끌려갈 걸세. 그렇게 되니까 형이 죽게 돼서 그랬는지 자네에게 인색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 문서를 전해달라고 했네. 아우는 그 말을 듣고 그 고마움에 눈물이 솟아나왔지요. 형이 그렇게 하는데 감동받지 않을 아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 아우는 형의 사랑을 느끼자 직장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날이 사실은 제가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절 체포해 가십시오. 형님은 죄가 없습니다. 뭐? 에이, 그게 정말인가? 그러면 자네 뜻을 사또에게 물어보고 내일 오겠네. 직장나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직장이 가자 아우와 아내는 울었지요. 여보, 내가 이렇게 택하는 걸 이해해 주시오. 아니에요. 시아주버님께서 이렇게 큰 재산을 주셨는데 그냥 있으면 도리가 아니지요. 당신의 뜻을 따를게요, 여보. 여보. 담장 밖에서 형수도 아우 부부가 흐느끼는 것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아우의 집에서 나온 직장은 약속한 장소에서 형수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시킨 대로 하니까 예상한 대로 아우가 자기를 벌해달라고 하더구만요. 저도 담장 밖에서 봤어요. 정말 잘 되었어요. 아주머니 묘안이 딱 맞아 들어가네요. 이대로만 가면 작전이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 날 직장이 아우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에게 자네가 자수하겠다는 뜻을 전했지. 그랬더니 사또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더 알아봤다면서 이렇게 말하더구만. 그 토지는 자네의 3대조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큰 공을 세워서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었다고 하더구만. 그러니 비록 일부가 나라 땅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귀감이 되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좋다고 하셨네. 그리고 자네 형의 죄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네. 에,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우 부부는 직장의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되었네요. 그리고 직장이 떠나자 아우 부부는 형에게 받은 토지 문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평소에 형님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 토지 문서는 받지 못하겠소. 저의 생각도 그래요. 우린 굶을 정도는 아니니 서류를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이해해줘서 고맙소. 그럼 어서 형님 집에 가서 돌려주고 옵시다. 그렇게 해서 아우 부부는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오는 형을 만났지요. 아니, 형님. 아우야, 어디 가는 게냐? 형님에게 불순했던 것이 죄송해서 형님이 준 토지를 받을 수가 없다구만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날 살리려고 죽음을 감수하고 자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게 미안해서 지금 사과하러 가는 중이다. 그 재산은 네 거야. 아닙니다. 문서를 받으세요. 어허, 받으라니까. 형님,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형님. 아우야.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 미안하다며 화해를 했지요. 그런데 형님, 그런데 저는 직장 나를게 자수하겠다고 했지 관하로 가서 자수한 적은 없는데요. 에? 직장 나리는 네가 사또에게 자수했다고 하던데? 예? 이상하네요. 두 형제는 직장의 말이 다른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뒤에서 직장과 형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보게들. 직장 나리? 이 모든 것은 자네 아내가 생각한 것이었네. 예? 저희 아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형수님이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직장은 두 형제에게 형수가 모든 작전을 생각했고 자기는 그대로 했다는 그 과정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 이렇게라도 화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던 거였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네. 이제 다 잘 되었으니 우리도 친형제처럼 잘 지내세. 예, 당연하지요.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잃어버릴 뻔했소. 고맙소, 여보. 그렇게 해서 두 형제는 서로 사이좋게 재산을 나눠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